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주 한국 증시는 흐름이 괜찮았지만 금요일 밤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국도 영향을 받을 것 같기는 한데 여하튼 떨어지면 더 사면 되는 것이고 올라가면 조금 팔면 되는 것이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가져보고 12월 둘째 주였거든요. 이번 주도 투자를 담담하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금리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려볼 텐데 시장이 예상하던 대로 이번 달에 금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3번 연속 금리를 내리면서 올해는 3.75%로 마감하게 되었고 연초와 비교를 해보면 한 해 동안 총 75bp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점도표가 공개가 되는 달인데 내년 점도표를 보니까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금리를 내리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부터 여기 아래 2%까지 내려야 된다는 사람까지 굉장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도표로 내년을 예상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제 내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연준 의장을 임명하고요. 금리 인하를 더욱더 세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의 의지대로 금리를 빠르게 내려가려면 결국 물가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가 지표는 원래도 중요했지만 내년에는 더욱더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실적을 발표를 했었던 오라클과 브로드컴 주가가 급락하다 보니까 인공지능 관련 테크주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은 한 주 동안 1.7% 하락했고 S&P 500도 0.5% 하락했습니다. 다만 미국 배당주는 최근에 흐름이 조금씩 괜찮아지다 보니까 다우지수는 1%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는 배당주의 시간이 조금씩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살짝 해보았던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를 보면 이번 주에는 1.7% 올라왔는데 다시 전 고점이었던 4,200 근처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렇지만 월요일에 미국장에 영향을 받을 테니까 일단 월요일에는 4,100을 지킬 수 있느냐 싸움일 것 같은데 여하튼 2주 연속으로 크게 올라왔으니까요. 다음 주는 조금 견조하게 버텨주길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의 이번 주 투자를 조금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번 주에 현대엘리베이터를 떠나보내고 KB증권에서는 새로운 식구를 맞이했는데 이번에도 고배당주를 하나 데리고 왔거든요. 바로 타이어로 잘 알고 계시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고요. 사실 이 종목은 최대 주주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너 리스크가 약간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나름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주에 주가가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하였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주가가 조금 상승하다 보니까 현재는 약간 수익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럼 이 종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한국타이어의 실적을 체크를 해보니까 올해 매출액이 2배 정도 커졌더라고요. 작년까지 매출액이 약 9조 원이었지만 올해는 20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래서 히스토리를 조금 찾아보니까 한원 시스템을 한국타이어가 인수를 했고요. 한원 시스템이 더해졌다 보니까 매출이 2배로 커졌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한원 시스템은 현재 실적이 그다지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익단으로 보면 올해는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되던데 올해도 순이익은 약 1조 1천억 원 정도로 증권사들은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당금을 보면 매년 잘 늘려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22년에 800원이었던 배당금이 작년에 2,000원으로 2배 넘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반기 배당도 시작한 것 같은데 상반기에 800원을 배당했고 하반기는 아직 미정이지만 증권사들이 1,5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증권사 예상대로 배당금이 지급된다면 올해도 배당금이 작년보다 300원은 더 늘어나게 되니까 일단 배당 성장을 잘 하고 있다는 부분이 마음에 들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올해 배당금으로 2,300원을 받는다면 현재 시가 배당률은 3.7% 정도 되고요. 요즘에 한국 배당주들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플러스 고배당주 같은 상품들 분배율이 4% 중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배당 성장을 잘 하고 있기는 하지만 고배당주라고 생각하면서 투자하기에는 약간 애매하다는 느낌도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화면의 주봉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주가가 아주 빠르게 올라왔거든요. 4만원 정도에서 6만원까지 단기간에 50% 정도 상승하였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래도 주봉 5일선은 지켜주면서 이번 주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사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정리하는 물량을 외국인이 그대로 받으면서 주가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37%까지 올라올 정도로 외국인들은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 주주 물량과 외국인 그리고 연기금 물량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주식 수가 10%도 되지 않는 것 같던데요. 여하튼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수를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종목답게 밸류는 아주 저평가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올해 추정 실적 기준으로 PER은 6.5배 정도고 PER은 0.6배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도 여전히 밸류 측면에서는 큰 부담이 없다는 것도 저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는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장점이 보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 주에 새롭게 데리고 왔었는데요. 여하튼 평단가 이하로 주가가 내려오면 조금씩 더 모아볼 계획이고 좋은 타이밍에 보낼 수 있을 때까지 잘 데리고 있을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ISA 계좌를 볼 텐데요. 저번 주부터 물량을 정리하고 있는 DN오토모티브가 이번 주에 주가가 28,500원까지 올라왔다가 조금 빠졌거든요. 그래서 28,500원에 100주를 정리하고 이제 300주를 남겨두고 있는데 일단은 29,000원부터 다시 정리할 생각이니까요. 당분간은 조금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ISA 계좌에서 새로운 ETF를 하나 데리고 왔으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편입을 했던 키움 상품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달에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상품인데 최근에 미국 배당주 흐름이 좋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상품을 하나 더 담아보려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동안의 미국 배당주는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 보니까 테크를 함께 투자하는 키움 상품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DN오토모티브를 계좌에서 정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유가 조금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식구로 맞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미국 배당주의 70%를 투자하고 테크의 30%를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투자 상위 종목들을 보면 배당주 중에서는 화이자나 바이퍼 에너지, 버라이즌 같은 종목을 대략 4에서 5%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크는 엔비디아나 애플, 구글 등 빅테크 종목 중심으로 담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분배하는 상품인데 지금까지 31원, 32원 이렇게 분배금을 지급하였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이 정도 분배금을 매달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분배율은 3.5% 정도가 되니까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분배율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상장했다 보니까 아직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품이고요. 일단 최근 한 달 수익률은 3.4%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퍼포먼스가 괜찮은 상품이긴 한데 다만 키움 상품이다 보니까 자산 규모가 약 290억 원 정도로 투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보수도 0.6% 정도이니까 수수료가 조금 비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점도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국 배당주와 테크를 함께 투자하는 상품은 현재 시장에서는 이 상품이 유일하니까요. 이 종목도 천천히 수량을 늘려보면서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ISA 계좌에서 계속 투자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잔고를 보니까 식구가 조금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DN오토모티브는 내년에 기말 배당금을 받기 전에 웬만하면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편입을 했던 코덱스 미국 AI 소프트웨어와 키움 미국 고배당 테크도 현재 1% 정도는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지만 월요일에 주가가 조금 빠질 것 같으니까요. 평단가 아래로 내려오면 일단 100주씩 매수를 하면서 수량을 더 늘려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리츠 두 종목은 여전히 파란색이지만 그래도 맥쿼리 인프라가 이제 거의 평단가 근처까지 주가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맥쿼리가 이번 주에 배당금도 발표를 했으니까 이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맥쿼리 인프라의 하반기 배당금은 380원입니다. 12월 26일에 보유를 하면 주당 380원씩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하반기 배당금은 아마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내년 2월 말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맥쿼리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동일하게 380원씩 배당하였는데 작년과 동일하게 380원씩 배당하였고요. 그래서 24년에 배당금이 조금 줄어들었고 주가도 그때 크게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올해는 배당금이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주가 측면으로 큰 변동성은 아마 없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배당 기준일까지 이제 2주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앞으로 주가가 조금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요. 올해 상반기에 주가가 12,000원 넘어서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12,000원까지 올라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저의 평단가는 넘어선다고 예상하는데 여하튼 이번에도 평단가 이상으로 올라오면 500주 정도는 덜어두고요. 혹시 분배락이 크게 나온다면 그때 또 천천히 물을 타면서 평단가는 계속 내려가고 투자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미래에셋 계좌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5종목 중에 VT가 고민스러운데 이번 주에도 주가가 계속 빠지더라고요. 이제 마이너스 20%까지 수익률이 내려왔고 이제는 북극으로 보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닥이 조금 잡히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는 물을 조금 더 타볼까 생각도 하고 있지만 여하튼 아직까지 바닥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북극으로 보내놓고 당분간은 방치해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월 중순에 배당하는 종목들의 분배락이 나왔던 날이었는데요. 월배당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만 월 중순에 배당하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분배락이 나왔던 금요일에 100만원을 매수하였고요. 수량을 조금 더 늘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잔고를 보니까 5종목은 모두 빨간불을 잘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마이너스로 내려오는 종목들은 중간중간에 더 매수를 하겠지만 당장 추가로 매수할 만한 종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종목 중에 4종목이 월말 기준으로 분배를 하니까 플러스 고배당주를 포함해서 월말 기준 상품들은 12월 말에 또 100만원 매수를 하고요. 수량을 조금씩 더 늘려가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올해가 2주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도 건강 잘 유지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투자를 또 정리해보고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